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재판팀에서 또 팀장을 맡고 있는 강은빈 활동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기후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진 지는 2020년대나 이제 그랬고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던 학부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학기에 막학기로 이제 졸업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활동에 이제 전념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지금 휴학을 한 상태고 졸업장에 의미가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 이제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에 이제 총학생회에서 정책국장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제 학내 이제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같은 걸 이제 하면서 이제 미관 조명을 이제 좀 소등하고 이제 좀 이제 학우들이랑 또 이제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알리고 또 이 외에도 뭐 채식 식단을 도입하는 이제 공약을 실현하는 거에서 힘쓰고 등등의 또 학내 사업들을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런 거였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제 열심히 했지만 막연하게 이런 걸로는 좀 뭔가 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말고 좀 더 이제 알아보고 싶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9년 9월 달에 이제 해와에서 기후위기 대행진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일반 시민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기후 위기를 정말 직면하려면 그냥 옛날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던 북극곰이 아프고 뭐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도자들이 움직이고 이제 기업이 이제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하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던 이제 청년분들이 이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거 말고 우리 좀 직접적인 행동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좀 필요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직접 내자. 그걸 기다리거나 또는 아쉬워 없는 것에 대해서 좀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청년기후 긴급행동이 이제 꾸려졌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비롯한 다른 이제 활동가 분이랑 같이 이제 두산중공업 대상으로 이제 직접 행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형사 재판 한 건이랑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했고 이런 직접 행동으로 인해서 실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임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니까 이제 1,840만 원에 달하는 이제 금액을 손해배상을 해라.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민사소송도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판을 통해서 지금 기후 재판을 이제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이제 당장 이제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정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해갈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중요하고 또 개개인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도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런 기업이나 또는 정부나 이런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복종 운동까지 이제 나서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는 과정에서의 그 여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해외 석탄 발전 수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우리나라도 아니고 느 집 앞도 아닌데 왜 베트남에 이제 지어지는 석탄 발전소를 반대를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내 집 앞에 석탄 발전소가 안 지어진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이나 그 환경이 파괴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지어지든 남아메리카에 지어지든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이 이제 특히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일로로서 이제 수출을 허가해 주는 방식의 사업이 이렇게 석탄화력 발전 사업을 또 수출하고 또 그게 또 지구 한계를 더 이제 가속화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또 이제 생태 학살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냥 국내에 지어진 석탄 발전소가 아니라고 해서 또는 서울 내 집 앞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우선순위를 미룰 수 있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상징적으로 저희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는 이 석탄 발전 수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문제를 이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석탄 발전소 문제들이랑 이제 연대를 하면서 좀 같이 싸우고 하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는 건 이제 석탄 발전 수출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벌고 또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석탄 발전을 할 수 없는 입지가 점점 돼가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석탄 발전을 수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좀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단 온실가스 감축 얘기도 이제 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사실 이 치명적이긴 한데 이제 그런 맥락보다 좀 더 이제 그런 권력의 구조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 석탄화력 발전 산업을 지속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윤을 계속 창출하려는 그 움직임을 좀 저희는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부터 이제 좀 2020년 마지막 날에 12월 31일 날에 이제 저희가 선언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이제 그때 제목이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거였는데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도 뭐 그 국회에서도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다 기후위기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구체적인 이제 행동이나 조치들은 없어서 이들이 정말 우리와 기후위기를 같이 싸울 수 있는 동지들인가, 같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를 계속 현혹시키고 정말 어떤 공허한 희망을 쥐어주고 뭔가 계속 지연시키게 만드는, 정말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지연시키게 만드는 이들인가라는 어떤 그런 혼란 속에서 좀 저희가 선언문을 쓰면서 이 직접 행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베트남 대사관 앞에도 이제 찾아가고, 그리고 또 이런 국회에서도 이 석탄 발전 수출 문제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뭐 입법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소송을 걸렸지만 사실 두산중공업만 타겟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탈석탄 선언을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랑 또 한국전력은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풍황2,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는 계속 짓겠다. 그렇지만 우린 탈석탄 선언을 한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탈석탄 선언을 했다. 이라는 어떤 또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것에 또 저희는 분노를 하고, 이거를 정말 그냥 하나 지어진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너무 대놓고 기만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좀 악바리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2월 18일 날 두산중공업 앞에서 직접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국가의 구성원들이 이제 국민들, 그 민중들을 이제 좀 보호하고 그들의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기본권을 이제 보장하고 지키는 역할들이 이제 국가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가장 1번의 그 몫일 텐데, 실제로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는 이제 97%의 그 찬성률로 이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라고 이제 이런 결의안은 통과가 됐지만, 사실상 이제 정부 또 이제 국회 같은 경우가 구체적인 이렇게 석탄 발전소 하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결단도 못 내리는 상황들 앞에서 저희는 좀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선언들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붕황 석탄 발전소를 또 진행을 그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체념을 해야 되나? 그냥 선언한 거는 칭찬해주고 석탄 발전소 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잘하는 이런 중공업 이런 부분의 산업은 멈출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다 이런 좀 상징적인 걸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국전력이 이제 또 이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수출입은행 등등 이제 공기업으로서 이렇게 그 해외 석탄 발전 수출에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석탄 발전소도 이제 짓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착공하고 그런 수주를 따는 걸 이제 본인들의 이제 회사의 그 기업의 어떤 성과로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이렇게 여기 그 한전 사장님이신데, 이렇게 텀블러 쓰는 인증샷 찍는 거를 또 국민들에게, 그 대중들에게 또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업의 또 친환경 행보가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앞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어떤 당연한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에서 오늘 이 행사의 이제 시작을 이제 말씀하실 때도 그냥 비단 이제 높아지는 기온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기온을 다 인지하고 책임도 알고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하지 않고 무엇에 지금 무책임하게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게 기후 위기에 직면하는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이제 포근한 소파에 앉아서 이제 지구가 불타는 걸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스스로를 사실 성찰하면서 이제 앞에서 저도 이제 뭐 오늘도 텀블러를 갖고 왔고 나름의 노력을 하곤 하지만 이렇게 뭔가 개인의 실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무해한 그러니까 지구에 무해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거에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시스템 전체, 문화 전체가 정말 이 과잉으로 풍요롭고 또 정말 낭비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그 구조를 봤을 때 사실 정말 체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되는 게 어떤 죄책감인가? 또는 내가 그런 머리로는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한 건 알지만 내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우리의 정말 몫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요 상징적인 세 컷 만화가 있는데요. 이제 한 양복을 입은 사람이 이제 강단에 서서 당신들은 그걸 해야 된다. 환경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가르치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들고 있는 빗자루로 앞을 쓸어요.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 크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업은 계속해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를 파괴하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냅두면서 과연 내가 내 삶에서 내 눈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는 오히려 저렇게 두 다리 뻗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눅들고 오히려 그들에게 할 말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의식들을 저희도 이제 계속 이 직접 행동을 해나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또 실제로 저희도 많은 좌절감 또는 죄책감과 허무함도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또 그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또 오늘 기후위기의 증인들이라는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말씀을 마무리인데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직접 행동을 일부러 사실 벌인 것도 있어요. 그 이제 뭐 정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 산자부 앞에서도 찾아가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직접 행동을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일부러 좀 사기업을 택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에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두산이. 그래서 130년에 가까운 이제 역사를 자랑하는 족벌 대기업인데 이제 두산중공업이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등 아시아 곳곳에서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고 또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말 그대로 살리는 대기업인데 좀 이런 상징적인 어떤 싸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시작했을 때 사실 저희는 되게 가진 것도 없죠. 그리고 그게 막 사실 수천만 원 했을 때 그걸 막 한 번에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그걸 맞설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도 저희는 많이 약하죠. 왜냐하면 저희도 어떤 이 상황들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 다양한 분들에게 조언을 들으면서 이제 적용을 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치르고 이제 법정에 서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좀 다양한 변호사님들을 좀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발제도 서로 하면서 고민을 나눴는데 좀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민사소송에 그 봤을 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벌여서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도록 법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사법부는 절대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났을 때 그거를 현금으로 취한을 해서 돈을 내도록 하는 체제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을 기후위기에 대응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기후 붕괴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 지구가 정말 말 그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럼 기업에게 또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가?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체계를 좀 보면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지? 과연 우리가 기업에 맞선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 시스템 안에서 싸운다면? 이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저희 안에도 이제 분노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들 생각했을 때도 정말 오래 이 기후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오래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잘 싸우고 싶은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뭘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네 번째기도 하지만 그 기후 위기의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도 첫 번째 주자인데, 이 기후 위기를 사실 이 현실을 마주하는 그 과정도 사실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후 그 우울, 또 이제 기후 슬픔, 뭐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용어들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랬을 때 이 기후위기 현실을 이제 막 목도했는데 이걸 그냥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그 1인분을 잘 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이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존재를 또 이제 알게 되는 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제 활동가들이 저희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2019년, 2020년부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2년 차, 이제 앞으로도 3년, 4년 동안 이제 계속 활동을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희망을 계속 보지 못하는 상황들, 또는 뭔가 이 권력이 그 힘이 너무 세서 우리는 이렇게 절박하고 상황은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도무지 바뀌지 않고 꿈쩍도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소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도 이제 그런 지점이지만, 하지만 그 소진이 되는 그 과정들도 저는 하나의 기후 위기의 현실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만이 이제 기후 위기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소진되고 희망을 잃고 에너지를 상실하고 회피하게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번아웃이 오고, 이런 상황들도 저는 시대의 무게에 좀 짓눌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들만이 우리 안에 돌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안에 희망이 있다면 저는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위기의 해결을 해나가든 극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이 평범한 사람들, 정말 이 현실을 말 그대로 직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서 저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조언을 구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이어가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희도 사실 그런 법정에 선 이유도 우리가 이런 목도한 부정의와 또 이런 권력의 이 무지막지한 이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그냥 체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개기고, 어떤 법적인 울타리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되게 착한 캠페인이나 운동만으로 이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이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실제로 연결되고 더 많은 좋은 에너지들도 받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더 많아져서 이 생태학살뿐만 아니라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서 이윤을 착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오히려 지우는 현실들을 우리가 맞서서 더 나은 대안들을 계속 꿈꾸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들을 계속 꿈꾸는 목소리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는 것만이 이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